아,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27일이네요. 지금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12시 31분이네요.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어제도 어, 조금 풀렸다가 그냥 곧장 바로 또 상을 갔죠. 그러면 필로시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매 정지 하루 있었고 여섯 6연상을 갔네요. 시가총액이 8월 18일 날 1000억이었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8월 18일 날 8월 18일 날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으니까 어제 26일 날 3821억이네요. 그러면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1000만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약 한 3800만원 됐다는 소리잖아요. 어, 하여튼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 저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께서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좀 해달라 이래서 지금 필로시스 헬스케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방송을 하면 손해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주식을 사신 분들은 보통 아마 언을 조금 사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제는 정지일이었으니까 한 24일이나 21일 차 18일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21일이나 24일 아니면 오늘 아니 그래 26일자로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금씩 계실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며칠 미뤘어요. 근데 또 오늘 댓글이 하나 달리더라고요. 저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일봉입니다. 이거를 이 기술적으로 해석한다든가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기는 참 힘들어요. 굉장히 어,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제가 봤을 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제가 은밀한 거래 1, 2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동영상에 있거든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시스웍, BBB, 우리들 휴 브레인들의 그 여러 가지 커넥션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게 일봉인데 주봉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모양입니다. 아우, 무섭네요, 정말. 근데 우리가 이런 차트 가끔 한 번씩 보시죠.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마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 일단 저는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재무 구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저랑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요. 차트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주도 세력들이 어떻게 엑시트를 할까? 그리고 이 주식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최근에 공시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의 공시사항들을 보면 자, 여기 전환 청구권 행사했죠. 10회자. 이게 뭐 아마 필로시스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인 필로시스 생명과학. 거기 최대 주주는 지금 현재 그 최대 주주 그분이시죠. 이름이 잠깐만요. 최인환 씨입니다. 최인환 씨요. 그리고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들어가서 10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요 나오시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여기 운영자금 10억, 타법인 취득 자금 190억. 자, 여기 이 시비를 납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납입한 사람들이죠. 이제 원래는 이분들이 납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정을 했죠. 최종적으로 필로시스 생명과학 55억 최대 주주죠. 최인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최대 주주인 최인환 씨가 납입을 한 거예요. 55억. 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브라 투자 자문 이런 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10억이니까 별 의미 없고요. 제브라 투자 자문 같은 경우는 100억을 했습니다. 필로시스 생명과학이 55억을 했고 뭐 당연히 이 두 분들은 친하겠죠. 제브라 투자 자문, 필로시스 생명과학 최인환 씨. 이 두 분은 당연히 친한 사이겠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자 보면은요. 아까 10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 이건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상장이 되게 되고 상장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부채에서 자본금으로. 뭐 다 아실 거니까.
자본금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10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 이제 총 금액 중에서 찢어서 이렇게 보통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8, 10회차. 그 다음에 13회차, 7월 23일 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환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식이 다 전환 청구가 되는데, 근데 이 공시를 보고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분들이 저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세포적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건데요. 이 회사의 재무 구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제가 언뜻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잉여금 보이시죠? 잉여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게 되면 이 잉여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결손금이 되잖아요. 잉여금이 아니라. 근데 이 결손금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368억. 작년에는 825억. 아마 지금 3분기, 아니죠. 2분기, 이번에 1분기하고 이제 반기 보고서의 2분기. 이건 3월 달까지고 이건 6월 달까지입니다. 여기는 아마 더 결손금이 아마 커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 아무튼 이 재무 구조를 계속 결손금이 지금 825억까지 와버렸는데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검체 진단, 검체 채취 키트 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검체 채취 키트가 지금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공시가 하나라도 났나요? 설령 매출로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2020년은 아닐 것 같아요. 한 2021년이나 매출이 그게 이제 장부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아무튼 검체 키트를 아시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재료입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재료예요. 물론 이걸 생산을 해서 공급까지 그 물리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6개월 후라든가 8개월 후 정도. 한번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지금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약간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조차도. 아무튼요. 시간이 흐르면 코로나는 잡히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6개월이나 8개월 후에 이 검체체 키트가 과연 얼마만큼의 매출로 연결이 될까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재무구조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합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요, 여기 나오시죠. 이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5,998만 2천주입니다. 그러면은 5,998만 2천주 곱하기 500원 하면 자본금이 나옵니다. 한 300억 정도, 290 매덕 될 거예요. 300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이 300억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잖아요. 외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자본 총계가 244억으로 나와요. 자본금은 300억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가 244억이면은 한 50억가량 조금 자본 잠식이 됐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12월 자료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자본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본 잠식이 되려고 하는 회사들을 재무 구조를 따질 때 몇 가지 상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본금을 200억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100억을 손해봐가지고 자본 총계가 100억이다. 그러면은 50% 자본 잠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필로시스가 썼던 방법은요, 증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증자를. 자, 그럼 한번 보세요. 50% 자본 잠식이 됐는데 이거를 증자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세요. 자, 200억을 증자를 했다. 200억을 증자를 했으면 400억이 되죠. 그러면은 자본금은 4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자본 총계에도 200억이 들어왔으니까 200억을 플러스 해줘야죠. 그럼 여기는 300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 총계하고 자본금하고 차이가 마이너스 100억밖에 안 되죠. 100억이요. 여기서도 차이가 100억이었는데 여기에서도 100억이었는데 이건 50%였어요. 자본 잠식률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자본금이 이렇게 높아가게 되면 이게 50%가 아니라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25%잖아요. 자본금이 400억이니까 증자를 200억 해서 400억이 됐으니까 마이너스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300억이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300억이라면 마이너스 100억이잖아요.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100억이지만 요거는 자본금이 작을 때 200억일 때는 50% 자본 잠식이 되는 거고 자본금을 200억씩 늘리니까 자본금을 200억 늘리게 되면 자본금이 4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 총계는 300억. 그럼 마이너스 100억이 잠식이 된 거죠. 자본 잠식률로 따지면
25%예요. 400억에 대한 100억이니까. 그잖아요. 400억에 50%는 200억. 4등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억은 25%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증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자본 잠식률을 관리를 했어요. 계속 지금 이번에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 공시를 보면 추가 상장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본금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으로 그거는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는 증자죠. 증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여기서 더 증자를 한다고 해도 자본 잠식률,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 25%다. 마이너스 50%다. 나중에는 여기서 400에 400, 또 400 보태면 700 하고 이 간격을 좁혀갈 수는 있어요. 25%에서 10%로 좁히고 마이너스 10%죠. 또 마이너스 5%로 좁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마이너스예요. 재무 구조를 확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극단적으로 재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감자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주들이 감수를 하면서 감자를 경영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감자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 그거는 감자는 이런 거죠. 자, 지금 100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장사 처음 시작할 때는 200억이었어요. 그럼 100억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증자를 아까처럼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요 자본금을 감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150억을 감자를 해버려요. 그러면 50억이 남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200억이 아니고 자본금이 50억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50억. 자, 그럼 지금 있는 돈은 100억이죠. 자본금은 50억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익잉여금이 50만원 남아있는 거잖아요. 결손금이 아니라 잉여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재무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자체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증자가 아니라 감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는요. 지금 이 상황, 이익잉여금이 1000억 가까이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증자는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아마 감자를 선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감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요. 자, 주주분들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1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전환 청구권 행사들을 많이 해요. 전환 청구권 행사들을. 이 속에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있어요. 대표이사의 친구도 있고 대표이사하고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감자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사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전환 이 CV를 납입을 해준 사람은 좋게 해서 내보내야 돼요. 제 상식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게 자기가 납입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벌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차트가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이 차트가 이 폭등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나의 친구, 친척, 사업적인 파트너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등을 왜 이렇게 시킬까요? 그거는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감자를 해야 되는데 감자를 해야 될 때 필수 요건이 그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통 비율을 보면 85%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개미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 중에는 나의 지인, 나의 사업적인 파트너, 또 내 자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주가 관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 주가 관리는 아주 간단해요. 시간 내에서 말아 올려버리면요. 개미 투자자들이 대부분 안 팝니다. 작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유통 비율이 많아도 그래서 점상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특성이 갑자기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2,000만 원 돼요. 3,000만 원 돼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엑시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유통 비율이 아무리 많아도 점상으로 치고 올라갈 때에는 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필로시스 종목별 투자자 그 내용인데요. 보조 지표인데요. 8월 18일 날 343억 거래가 되면서 상한가를 치면서 343억 거래가 됩니다. 이날은 이 네 외국인 중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말아 올립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금액으로 체크를 해놨잖아요. 주수가 아니고 수량이 아니고 금액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단위는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100만원이면 8억 3,400이에요. 물론 거래 금액은 이렇게 많지만 단타 쳐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하루에 막 100번, 150번 거래하다 보면은 100만원 가지고도 5천만원 1억 거래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 대금이 343억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찌됐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8억 3,400을 사고 개인들은 1억 6천 팔고 외국인은 1억 3천 팔고 해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줄곧 다점상입니다. 거래 금액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자, 개인들은 4억 9,300,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21억 1,800, 여기 외국인들은 같은 날 14억 팔았네요. 그러면서 계속 점상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의 더 이 개미 투자자들을 태울 거예요. 점상이 풀리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조금씩 태울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는 식으로 한 번 더 말아 올릴 겁니다. 그럼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더 애가 타요. 또 새로운 개미가 또 올라탑니다. 쭉쭉쭉 내려가다가 5%, 마이너스 5%, 6% 내려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25%쫙 올려요. 그러면 개미 투자자가 쫙 올라탑니다. 또. 자, 어찌됐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검체를 채취하는 키트를 개발해 냈다는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재무 구조에 근거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올리고 있고, 저항권 행사를 하고 있는 나의 지인, 나의 사업적인 파트너들이 빠져나가게 해준 다음에 개미들을 끌어모아서 좀 주식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나서 재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감자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전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는 잘 못 드리겠어요.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오늘 제가 마음 먹고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자본금이요, 이것만 확인시켜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본금이 그 계산하는 뭐 알려드렸죠.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자본 총계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가장 최근의 반기 보고서예요. 6월 30일까지 반기 보고서예요. 자, 자본에 관한 거니까 재무제표 확인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들어갑니다. 자, 쭉 보이시죠? 그러면 다른 거 확인 안 하고 자본 총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본 총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자본 총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32억이죠. 6월 30일 기준으로 132억이에요.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300억이잖아요. 그럼 50%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50%.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50% 마이너스 50%면 150억이잖아요. 근데 150억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계속 결손이 나가지고 이 정도가 돼버리면 증자에도 한계가 있어요. 누가 증자를 해주나요? 증자 안 해줘요. 이런 회사에. 이제 친구도 증자를 안 해주고 사업적인 파트너도 증자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자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 같으면 감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감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감자 하게 되면 보통 감자 보면 개미 투자자를 엄청 끌어모읍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보면. 그리고 주가가 최대한 많이 갔을 때 감자 발표 딱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개미 투자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슬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30%씩 하한가를 2번 맞아버렸다. 근데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검체 진단 키트를 FDA에서 승인받은 회사야. 라는 기본적인 그 재료를 미끼로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게 10% 20%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하한가 한 방, 하한가 2방 맞아버리면 여러분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저도 실전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심리가 그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진짜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감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면은요. 시스웍이라든가 BBB, 필로시스, 헬스케어, 우리들 휴브레인, 그리고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 네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미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커넥션에 의해 가지고 감자가 끝나게 되면 누군가 그들 중 누군가 이 회사의 증자를 하고 회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드리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주주님들께 욕 얻어먹을 이런 방송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구독자도 안 생기고 이게 말하는 저도 좀 답답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